다각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토그램을 잘 이해하셨다면 도수분포 다각형 또한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수분포 다각형은 왜 나왔냐면 히스토그램으로 아까 우리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뭔가를 표시를 했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두 개의 자료를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하려고 했더니 직사각형이 막 겹쳐지는 부분이 있었고 뒤에 막 안 보이는 부분이 있고 색칠했더니 그지? 그런 부분이 뭔가 한눈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마치 예전에 꺾은 선 그래프 그렸던 것처럼 뭔가 선으로 연결해서 파악을 해볼까? 라는 생각에 도수분포 다각형을 만들어낸 거고요. 얘 이름이 왜 또 도수분포 다각형이 됐는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도수분포 다각형은 어떻게 그리는 걸까? 자, 탄탄이랑 다짐이가 대화를 합니다. 우리 반 아이들은 줄넘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내가 우리 반 아이들의 줄넘기 기록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았어. 히스토그램을 그려다 보니까 줄넘기를 잘한 것이 한눈에 알 수 있네. 그런데 다짐아, 초등학교에서 배운 꺾은선 그래프처럼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순 없을까? 자, 표현할 순 없을까? 글쎄 있을 거야. 우리 한번 알아볼까? 라고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표현이 되어 있었죠. 미리 힌트를 주면요. 우리가 도수분포 다각형은 여기다 어떤 점들을 찍어요. 점들을 찍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아주는 거야. 어쨌거나 이게 도수분포 다각형이에요. 뭔가 선으로 연결한 거죠. 그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묻고자 하는 것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선분으로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이해 단계고요. 두 번째 개념을 생각해야 될 때는 이걸 여러분들이 선생님 읽어준다고 해서 그냥 그거 읽는구나, 선생님 말하는구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에서 그냥 수학적인 지식만 얻어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 개코를 드는 친구들은 개념 코칭이잖아요.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개념의 흐름을 잡아 나가는지 이 책에서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파악하시고 항상 이런 습관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습관화를 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단계, 개념 뭘 떠올려야 될지 먼저 한 번씩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자, 직사각형의 한 점을 잡아서 선분으로 이어서 그리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살짝 그렸죠. 히스토그램이 있어요. 그죠? 히스토그램이 있었고요. 우리 여기 히스토그램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이 계급의 양끝값이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값 중에 대표하는 값을 뭐라고 했었죠? 계급값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계급값, 그 중에서도 직사각형의 윗변의 중점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요 계급값의 위치에다가 점을 찍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계급값에다가 다 점을 찍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 점들을 이렇게 해서 연결만 잘 해주면 되거든요. 연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했더니 이렇게 연결했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연결했다라고 치자. 연결했어. 뭔가 중간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급의 양끝값의 이 완전 끝에다가 임의로 점을 찍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좀 닫아줄 겁니다. 닫았어요. 닫고 났더니 뭔가 막혀있는 모양이 났죠. 즉 뭐 이상한 모양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둘러싸였잖아. 선분들로. 이런 걸 뭐라고 했죠? 다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수분포를 이 다각형의 모양으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이 된 거예요. 별건 아니죠. 읽어보도록 할게요. 꺾은 선 그래프는 각 수량에 맞게 점을 찍어서 선분을 순서대로 연결해서 그렸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히스토그램에서는 계급이 연속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찍어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이때 계급의 계급값, 즉 윗변의 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칸 가운데 있는 점을 찍고 선분으로 연결을 했고 이때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변하지 않도록 양끝각에 도수가 0인 계급을 그냥 추가한 거예요. 추가한 거 이거는 원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로 만들어낸 겁니다. 닫고 싶어서. 뭔가 불안정해 보여서. 아셨죠? 그래서 추가해서 그 축 위에 계급의 값에 해당하는 부분에 점을 찍어서 그래프와 연결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것 익혀두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자,
여기에 있는 표현들이 만약에 즉 얘네들이 즉 겹쳐진다 하더라도 이 직사각형 모양은요, 얘네가 겹쳐지는 것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둔탁하고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비교하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더 쉽겠죠. 그죠? 두 개 이상의 어떤 집단들을 여기다 표현하기가 쉽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지식 창고에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는 건 뭐였죠? 히스토그램의 각 직사각형의 윗변의 중점을 차례대로 선분으로 연결해서 그린 그래프입니다. 라는 것, 그래프예요. 그래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히스토그램에서 각 직사각형의 윗변의 중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을 추가했다라는 것, 이건 임의로 추가한 거지 원래 있는 계급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 꼭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중점 선분으로 연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특징은 뭘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항상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할 때도 직사각형 모양이 나왔죠. 기억나시죠? 요 모양 나왔어요. 그러면 수학에서는 문제를 내야 되죠. 그래서 여기 통계 파트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묻는 문제가 또 나와요. 그 다음 얘도 지금 뭔가 뚜껑을 닫아버렸죠. 그래서 막혀있죠. 다각형의 형태죠. 얘도 어쨌거나 다각형 아니야? 다각형의 또 넓이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각각의 넓이들을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지금부터 그 개념에 대해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히스토그램부터 살펴볼게요. 히스토그램은 직사각형 모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들을 각각 구해가지고 싹 다 더하면 되죠. 근데 그것도 힘들어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얘 가로 곱하기 세로 할 거죠. 얘도 가로 곱하기 세로 할 거죠. 그죠? 얘도 가로 곱하기 세로 할 거죠. 근데 항상 가로는 어때? 계급의 크기가 달라요? 똑같죠? 가로의 길이는 항상 똑같아요. 똑같아. 그지? 그러면 굳이 5개, 1, 2, 3, 4, 5 이 5개의 직사각형들을 따따로 구하지 말고 얘를 위에다 얹혀볼까? 얘도 위에다 얹혀볼까? 얘도 위에다 얹힐까? 쭉쭉쭉 얹히면 아주 긴 직사각형이 완성이 되겠죠. 그럼 사실은 이 세로 부분의 이 길이는 누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때 얘 세로 길이를 싹싹싹싹 다 더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도수들의 어떻게 총 합이 되겠다라는 것 익혀둘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로 부분은 도수들의 총합이 되겠고 가로 부분은 일정한 그 계급의 크기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다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한 번에 구하는 방법은 뭐가 된다라고 쓸 수 있으니까 여기는 계급의 크기, 일정한 이 계급의 크기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되었어요? 한 번에 도수의 총합을 곱하면 이 직사각형들을 위에다 싹 다 붙여가지고 하나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익혀두시면 돼요. 아셨죠? 자, 말했어요. 그럼 조금 더 복잡한 도수분포 다각형 넓이 구하는 것도 볼까요? 이거 어떻게 봐? 자, 여기에서는 얘들아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뭔가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새로 배우지 않아요. 우리가 구했던 부분의 넓이를 이용할 수 있게끔 나타내시면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즉 얘를 지금 히스토그램에다가 윗변에다가 중점, 윗변에다 중점, 윗변에다 중점을 찍어가지고 연결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부분이 이 안쪽에 이 다각형 안쪽의 넓이잖아. 근데 지금 이런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거나 내가 구할 수 있는 모양으로 좀 옮겨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뿅 하고 봤더니 자, 여기 지금 요 부분이랑 여기는 요 부분 빈 공간이었죠. 여기서는 히스토그램에서는 요 부분이랑 두 개의 삼각형은 넓이가 같아요.
넓이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합동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얘의 넓이를 이쪽으로 옮겨낼 수도 있고 요 넓이를 이쪽으로 옮겨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내가 구해야 되는 넓이는 여기 지금 닫혀진 요 부분의 넓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는 요 넓이를 위로 뿅 하고 올리고 여기는 빈 공간의 넓이를 뿅 하고 올리고 빈 공간 넓이 뿅 하고 올리고 자 이렇게 올리고 해보면요. 결국에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히스토그램의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얘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말은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라 라는 말이랑 똑같고 이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이 가로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을 해라 이렇게 구하면 제일 쉽다라는 설명을 연결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에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셨죠?